법한숟갈 이원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중소기업 관련한 법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시화반월공단 또는 인천 남동공단 쪽에서 제조회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소송이나 자문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납품을 하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은 제조회사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꿀팁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법 한 숟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계약서를 작성한다. 업체 간에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까지 다 찍어서 서로가 복사본까지 다 보관하고 있으면 확실하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는 중소기업 제조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 일인지도 잘 알아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계약서를 받기 어렵다면 적어도 발주를 하는 내용을 상대편 회사에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발주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실지 여부를 이메일 회신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답장을 이 발주대로 그냥 진행해 주세요 라는 답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발주 내용이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 라고 하시면 사장님들끼리 또는 실무 담당자들끼리 문자 메시지로라도 정확한 발주 내용을 적고 그 발주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답만 받아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전화를 해서 발주 내용을 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 물건들이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납품해 주세요 라고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상대 담당자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녹음해 놓으시면 그것만으로도 발주 내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납품을 할 때도 납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이 안 들어오니까 대금 달라. 그런데 대금을 계속 안 줘요.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상대방 회사가 우리 납품 받은 적 없다. 이 납품을 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인데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소송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면서 납품 사실을 증명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 회사 내에 납품 수령 확인증 이런 식으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배송 직원들이 납품을 하러 갔을 때 납품 수령 확인증에 납품이 되는 물건과 개수, 모델명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시고 납품 수령 확인증에 상대방 회사 담당자로부터 사인만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번거로우시면 우리가 보냈던 발주서 있잖아요. 발주서 맨 밑에 상대방 회사 담당자한테 사인만 받아 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으로 우리는 납품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증거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령 확인증이라든지 또는 발주서에 사인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뒤늦게라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저희가 어떤 물건 납품 완료했죠?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네,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통화만 녹음을 해놔도 납품 사실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많은 제조회사 사장님들이 대금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품 대금은 소멸시효가 단기 3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납품을 한 이후에 독촉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물품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 지나버렸다. 대금 지급할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소송을 가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되기 전에 물품 대금을 지급 청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처에서 지급받아야 될 물품 대금이 3년이 다 돼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대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하셔서 아니 그때 우리가 납품했던 물건 대금 왜 지급 안 해주세요? 빨리 지급해 주세요. 독촉하세요.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저희 거래처에서도 돈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사정이 되는 대로 드릴게요. 이 말만 녹음해 놓으셔도 상대 업체가 우리 회사에게 지급해줘야 될 물품 대금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순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의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물론 회사 간에 이행각서를 받는다든지 서류상으로 물품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더 확실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납품을 받았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다면 곧바로 컴플레인을 하고 그 증거를 남기자.
네, 우리 상법에 따르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김 사장 이거 잘못됐는데 다시 보내줘,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납품을 한 상대 회사에게 컴플레인을 했다, 그리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통지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 1년 지났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소송으로 가더라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 상법에는 즉시 하자를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하자가 있다는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건에 이상이 있다면 전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A라는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임가공을 해서 B라는 회사에 납품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납품한 회사에서 이게 물건이 좀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면 이 또한 우리 회사에게 납품한 회사에게 곧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의 하자를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안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품한 회사에게 그 하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꿀팁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조회사 사장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반대의 입장에 있을 때에도 어떤 행동과 어떤 포지션을, 어떤 주장을 해야 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제조회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제조회사 사장님들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계약 그리고 법적인 지식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숙지를 하셔서 불필요한 분쟁 또는 미수대금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